자,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장세에 지친 투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장 해석법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네, 바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이 본부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이제 간밤에 유가가 이제 배럴당 11달러 넘게 폭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 약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2.7% 이제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쨌든 뭐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향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들의 이슈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발생한 지 10일 됐지 않습니까? 결국엔 한 주 더 혹은 2주 정도는 더 우리가 버텨낸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더 과격해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뭐 중간중간에 정말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 곳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걸까라는 고민의 순간이 있을 정도로 큰 파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승할 때 보면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방심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결국 하락 이후에 반등할 때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반등을 했느냐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결국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견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견고했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 위주로 먼저 만약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인다면 그들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니 그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네네. 단발적으로 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인데 자 코스피를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들은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의 네네네. 지금 조정이고요. 네네.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2월달 들어와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 코스피이고 이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그 다음에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좀 빠르실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SK 이제 보유 자사주 소각 문제 잠깐 네.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 약 20% 무려 5조 1,500억 원 규모를 이제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주사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결정이라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장중 이제 40만 원을 이제 터치했던 이 열기가 뜨거운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호재일지 아니면 이걸 넘어서 SK 주당 가치가 근본적으로 레벨업을 시키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오는 명분 중에 실적이 빠지고 이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만 있었다면 단연 지금의 뉴스가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까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의 이유는 뭐냐면 forward PER 그러니까 EPS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격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네네네. 주가가 더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명분들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라 일단 주주환원 정책 혹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같은 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주가를 이 이슈 때문에 더 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네네네.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면 이들을 따라오는 중소형들 중에 네네.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지금 어떤 정부에 발맞춰서 저렇게 자사주 소각을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자사주 하면 그 금융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주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외 섹터에서도 이번 주에 봤었을 땐 삼성물산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덴티움이라고 하는 치과치료 관련 기업도 자사주 수확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이 작은 혹은 많은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자사주 소각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본인들의 주가에는 막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네네네. 시장 전반적인 체력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팩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월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이제 두 액티브 ETF 명암이 좀 엇갈렸습니다. 특히 네. 이제 삼성 액티브죠 이제 코액트와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11.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자 지수 상승분을 웃도는 이런 압도적인 성과가 단순한 이제 편익 종목의 이런 부분의 효과인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 액티브 어쨌든 ETF가 어떤 차이를 보인 이유가 좀 있다면 그것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화면에 두 ETF의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상장한 지 지금 이 거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시면 좀 이질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게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타임 폴리오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예요. 일단 첫날은 비슷해 보였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액트 ETF 액티브가 훨씬 더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데 두 ETF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HTS, MTS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엔사 포털사에 들어가서 그냥 해당 상품명만 치면 보유 종목과 보유 비중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타임폴리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 코덱스 150 레버리지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업들로 추려놨어요. 대신에 조금 더 승부수를 둔 건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액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이 큐리언트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이 많죠.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액트 ETF 액티브 펀드가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안 좋을 때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우리가 몰랐었던 생각지도 못했었던 종목을 포트에 넣어서 승부수를 띄운 쪽은 삼성 코액트 액티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타임폴리오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지금 이제 만약 코스닥에 물이 들어오는데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한 상품을 원한다 하시면 코액트 ETF가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걸 듣고 싶습니다. 둘 중에 교집합적인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종목을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한중에 NCS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쪽은 타임폴리오에도 걸려 있고 삼성 코액트에도 걸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저는 개별적으로 사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어떤 네네.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로 이제 11일자인데요. 그 연합뉴스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 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무려 이제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공개 매수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 계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이제 정보 좀 약간 비대칭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뭐 근본적인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네네. 정부 차원에서 혹은 네. 금감원 차원에서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네. 그냥 아예 네. 뭐 몇 대가 멸할 정도의 벌을 네, 줘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번번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처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앞서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 기업의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 화면을 한번 보시죠. 분명히 삼성 코액트 ETF에 발표한 것은 3월 9일 저녁입니다. 이 ETF에 포함되겠다고 했던 날이. 그런데 ETF 선정 종목 전날 그러니까 3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리언트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할 만한 명분이 메이저 주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있었다면 저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당시에. 그 ETF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약간 합리적 그렇죠. 의심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빠르게 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매번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지을 수밖에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또 민감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